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호주와 미국의 정상회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두 나라 관계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호주는 어쨌든 영어 쓰는 앵글로색슨이죠. 그래서 예전서부터 이제 미군이 가는 곳에 호주군이 함께 가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떻든 뭐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먼 친척 뻘처럼 서로를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많은 정상들을 만나면서 되게 윽박지르기도 하고 면박도 주고 여러 가지로 이제 상대방을 상당히 곤혹스럽게 하는데, 이번에 알바니즈 호주 수상과의 정상회담은 매우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화면 보시면 뭐 트럼프 표정이 상당히 이제 흡족한 이제 그런 표정으로 계속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서로가 이제 서명문을 들어 보이는 모습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 두 나라에 무슨 현안이 있었냐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은 호주라는 나라가 미국의 가장 가려운 곳을 이렇게 싹싹 긁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연출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두 나라의 정상회담에서 나온 합의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광물 협정입니다. 우리 보통 광물 협정 그러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광물 다 내놔 라고 이제 미국이 이야기했던 것을 떠올리실 텐데, 이거는 그거보다 훨씬 얌전하고 어떤 룰이 있는 얌전한 그러한 이제 협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 내에도 많은 광물 자원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부족하고 지금 현재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히토류죠. 각종 히토류에서 기반한 여러 가지 뭐 전자부품, 그리고 뭐 연구 자석,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히토류라는 것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을 압박하는데 여러 가지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즉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가장 아픈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히토류와 관련된 사항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절호의 카드가 이제 호주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국은 히토류 개발과 관련돼서 85억 달러 규모의 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상당히 흡족하게 생각을 하죠.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표현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엄청나게 많은 히토류가 쏟아져 나올 텐데 그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이 될 정도 올 거다. 기다려봐라, 지켜봐라 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특유의 이제 허풍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바니즈 호주 총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점잖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물 및 히토류 협정이 양국의 이제 경제 및 국방 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이다. 그래서 호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 국방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한 단계 더라는 키워드를 이제 집어넣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단순히 이제 호주에 있는 히토류를 파내자라는 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볼 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히토류는 사실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있어요. 히토류라는 희귀하다는 희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되게 특정 나라에 몰려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히토류는 사실 땅 파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경제성이 있을 만큼 많이 있느냐?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특히나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중요한 중히토류, 무거울 중자를 쓰는 이쪽 라인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뭐 압도적으로 중국이 히토류 매장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그리고 인도, 호주, 러시아, 베트남 뭐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우리를 달궜던 그린란드도 상당히 많은 히토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압도적이다라는 점들은 이제 분명한 거죠. 그런데 지금 히토류를 쭉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히토류가 많은 나라들은 상당수가 미국이랑 별로 관계가 좋지 않은, 미국과 적대적이거나 떨떠름하거나 이런 나라들이 묘하게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캐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캐서 정년, 재련해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만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히토류라는 이 요소들은 서로 강력하게 붙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른 요소들이랑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띄어내려고 그러면은 많은 에너지와 많은 화학물질을 사용한다는 것은 대량의 오염물질들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중히토류 쪽 같은 경우는 방사선 물질까지도 배출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배장량을 찾아내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것과 관련돼서 정년 재련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환경 피해, 이런 것들을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되다 보니까 많은 선진국들이 이제 안 해, 힘들어, 하기 싫어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히토류의 중국 독점을 가져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양국 협정, 미국과 호주가 체결한 히토류와 관련된 내용들을 잘 읽어보면 호주에서 히토류를 정년, 재련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호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희생타를 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캐는 거는 뭐 미국 내도 마운틴 패스나 여러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년 재련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호주가 상당 부분 떠맡아서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시간표들을 보면 상당히 이제 촉박합니다. 그러니까 향후 6개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양국이 각각 미국 따로 호주 따로 해서 10억 달러씩 집어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우리나라 3,500억 달러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기와 금액을 명시한 걸 보면 상당히 양쪽 다 빠르게 움직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히토류가 가장 필요한 미국 내 기관은 당연히 국방부, 엄밀히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전쟁부겠죠. 여러 가지 이제 그 전투와 관련되어 있는 장비에 들어가 있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 국방부는 이제 서호주 지역, 호주의 서쪽 지역에 한 100톤 규모의 갈륨 정제소를 이제 건설하는 이러한 자금을 지원하겠다라고 또 구체적으로 프로젝트명까지 밝히고 나섰습니다. 갈륨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 반도체 많이 들어가는 요소죠. 그래서 이제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요즘에 아에사 같은 레이더 같은 능동 그 주사용 레이더 같은 경우에 이제 갈륨 반도체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이제 그러한 원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미국 수출입은행, 한국에만 수출입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도 수출입은행이 있습니다. 미국 수출입은행이 22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MOU도 같이 냈고요. 재밌는 점은 여기에 미국, 일본이 합의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이야기도 갑자기 끼어들어왔습니다. 일본이 합의 안 했는데 그냥 쑥 집어넣나? 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왜? 미국과 일본이 이제 5,500억 달러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어떤 프로젝트에 돈을 집어넣을지는 자관 미국이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뭐 충분히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건 오케이 할 만한 프로젝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미국, 호주 그리고 일본까지 점선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과제가 이번에 이제 양국 정상회담에서 타결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호주 그러면은 이제 광물 자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호주는 정말 사실 없는 게 없는 그런 것이죠. 히토류 같은 경우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여러 광산에서 이제 충분히 채굴을 할 수 있고 꽤 많은 재고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호주에 있는 이 히토류 중에 현재까지 그냥 개발이 되거나 재고를 좀 넉넉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들은 주로 경히토류 쪽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필요한 중히토류와 관련돼서는 아마 앞으로 여러 가지로 갈 길이 좀 멀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 호주 같은 경우에 보면은 미국이 부족한 것을 많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즉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리티컬 미네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국가 전략 광물이라고 표현까지 하는 이런 광물들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스트를 쭉 보고 있으면 히토류 쪽 전반적으로 지금 부족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몇몇 자원들도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호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50가지에 이르는 히토류 플러스 크리티컬 미네랄에서 상당히 부족한 상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호주가 팔 걷어붙이고 나서면 한 40가지 정도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호주의 입장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호주는 뭐 어마어마한 넓은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땅 파서 여기서 철광석도 캐고 석탄도 캐고 하는 우리처럼 힘겹게 저 밑에 수백 메다, 수천 메다가 아니고 땅 위에서부터 파들어가는 노천 광산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호주 전역에 있는 각종 광물 자원들을 지도로 표시해 보면 이렇습니다. 호주 같은 거대한 나라인데 이렇게 점을 찍어 보면 서쪽, 동쪽, 남쪽, 북쪽, 심지어 중앙부에 아주 황량한 지역까지 다양한 광물 자원들이 널려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코발트, 그다음에 구리, 철광석, 석탄, 기타 등등 현대 문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많은 자원들이 이제 호주에 매장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철광석 호주에서 들여옵니다. 그다음에 철광석 고루에 녹이기 위한 코쿠스를 만들기 위한 석탄 이것도 호주에서 들여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호주가 상당히 중요한 나라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러한 호주의 광물 자원 어떻거나 이 미국과 호주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호주의 이런 자원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광물 자원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서호주 이쪽 지역에서 많은 이제 광물 자원과 관련된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투자들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이 했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뭐 호주 정부도 호응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제 여러 가지로 전략적인 문제, 그다음에 남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진출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중국과 호주의 관계는 상당히 냉랭해지고 그다음에 양국이 서로가 이제 한 번씩 펀치를 날리기도 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보이기도 했었죠. 어쨌거나 이 서호주 지역에는 철광석, 석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자원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지금 뭐 많은 이제 투자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호주에 이제 매장되어 있는 많은 자원들 얼마나 많느냐 화면에 보시면 여러 가지 자원들에 있어서 일단 매장량을 한번 보시죠. 지금 이렇게 진한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호주의 매장량입니다. 그러면은 철광석부터 시작해가지고 철광석 20%, 리튬 같은 경우에도 한 7%, 그다음에 금도 여기 보면은 한 9%.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1등이다라고 하기에는 철광석을 빼고 나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지만 잘 생각해 보면 한 나라가 아주 다양한 거에 있어서 한 두 자리 숫자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연 같은 경우에도 한 14%, 니켈, 코발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유의미한 수준의 이제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유진영에서 이렇게 많은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사실 호주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호주를 축으로 이 가치 동맹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지난 바이든 행정부 때도 나왔던 거죠. 그래서 광물판 나토를 만들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매장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생산량 같은 경우에서도 호주가 차지하는 비중들 진한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호주죠.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생산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는 이러한 광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투자들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인력들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뭐 기술들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뽑아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자연 훼손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안전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것을 채굴할 수 있는 뭐 그러한 국가가 호주 아니냐라고 봤을 때 미국과 이제 호주의 어떤 결속이 점점 더 광물 자원을 통해서 강화되는 것은 당연스러운 이제 그러한 절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히토류가 문제죠. 그래서 히토류 같은 경우에도 뭐 디스프로슘이나 뭐 테루비움 이런 거 종류는 이제 많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히토류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로 추가적으로 좀 많은 투자나 여러 가지 이제 건설 작업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호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자국 영토 내에서 히토류를 이제 정년 재련하는 작업도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이것이 의문입니다. 이게 과연 잘 될까? 그동안에 이제 호주에서는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이거를 다른 지역들,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보내서 처리하는 방안들이 과거 몇 년 동안 좀 논의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호주 본토에서 진행하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호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결심을 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글쎄 그것이 정말 될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떻든 미국과 호주라는 두 나라는 이번 광물과 관련되어 있는 히토류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일단 하나의 큰 고비를 넘어섰고, 뭐 그래서 이 미국과 호주는 뭐 관세 문제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호주는 미국에 대해서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흑자를 보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적자국에 대해서는 10% 영국과 더불어서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호주 입장에서는 관세를 좀 더 낮춰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지를 넌지시 비추기도 했습니다만 그냥 10%에 만족해 라는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히토류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같이 해보자라고 손을 잡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첫 번째는 당연히 히토류와 관련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죽은 줄 알았던 오커스, 이거 기억나십니까? 오커스. 지난 언제죠? 2021년. 야, 벌써 4년이 됐네. 호주, 그 다음에 영국, 미국이 이제 같이 하는 이제 안보 동맹, 세 해양 강국들이 모여가지고 앵글로색슨 해양 강국이 모여가지고 같이 원자력 잠수함을 이제 호주한테 제공해주는 그러한 약속을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국 간 영어 쓰는 나라 세 나라가 모여서 안보협정을 체결한 것이 2021년 9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4년 전이죠.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때 체결됐던 이 오커스와 관련된 내용들이 트럼프 행정부 때 돼서 이제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당시에는 이제 호주가 프랑스와 더불어 가지고 새로운 잠수함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일본하고 처음에 이야기되다가 이제 국제 공모 사업 경쟁 컴피티션이 벌어지면서 일본하고 프랑스가 경쟁을 벌였는데 프랑스의 바라쿠다 잠수함이 승리를 하면서 호주와 프랑스가 이제 재래식 잠수함을 새로 설계를 해가지고 호주의 재래식 잠수함 전력을 교체하겠다라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영국이 그리고 이제 미국이 들어오면서 야, 그런 너희들처럼 큰 나라에 재래식 잠수함 안 어울려. 그냥 원자력 잠수함 영국과 미국이 줄 테니까 이걸로 우리가 같이 공용으로 해서
중국의 남태평양 진출을 견제하고 이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함께 뭔가를 해보자라는 이야기. 이것이 이제 오커스인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 기술을 다른 나라에 판매한다. 군사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을 다른 나라에 판매한다는 것은 1958년 영국에 대해서 이제 원자력 잠수함 그리고 SLBM 수중 발사 이제 탄도탄과 관련된 것을 넘겨준 이래 수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각광을 받았었죠. 당연히 이제 사업이 파토가 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강력히 반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오커스가 겨냥하고 있는 중국 역시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적인 행위다라고 그래가지고 격렬하게 항의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이죠. 2023년 3월 달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새로운 호주가 사용할 SSN 그러니까 원자력 잠수함 오커스판 이제 SSN을 이제 모델을 이제 공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한번 방송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직 발사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최신의 잠수함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있고요. 소나나 이런 거 같은 경우도 프랭크 소나 어레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 다양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조향타 같은 경우에도 이제 X자를 통해 가지고 기민한 이제 조향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말씀 과거에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SSN 원자력 잠수함을 호주가 갖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센세이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계는 이제 영국이 이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호주와 영국이 동시에 같이 운영한다. 즉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을 자기들이 이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호주를 끌어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만 쓸 물량보다 더 많아지겠죠. 당연히 많이 만들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호주도 이득, 영국도 이득 이런 것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3년서부터 이제 호주의 원자력 잠수함 그리고 원자력 기술과 관련되는 민간 그리고 군 인력들이 미국과 영국의 잠수함 기지 및 그 다음에 원자력 잠수함 제조 현장에 투입이 돼가지고 교육이라든지 훈련을 받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벌써 2년이 이제 지난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3년서부터 이제 호주에 원자력 잠수함을 기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이제 보급도 받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금방 보급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뭐 공용되는 무기라든지 그리고 간단한 수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이제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작업들도 진행이 되고 있었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26년 내년이네요. 내년서부터는 좀 더 많은 이제 원자력 잠수함이 호주를 보다 빈번하게 찾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즉 호주가 남태평양 지역에서 원자력 잠수함의 유지 보수와 관련되어 있는 시설을 만들면 이것을 이제 미국, 영국이 같이 씀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겠다라고 했던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27년부터 당초 예정으로 따르면 이제 미국과 영국, 특히 이제 미국이겠죠. 미국이 호주 쪽에 이 공격형 잠수함을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호주군을 탑승을 시켜가지고 같이 훈련도 하고 그 다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30년 정도 되면 이제 영국도 여기에 가세를 해서 2030년대 중반 정도 되면은 2030년대 후반쯤 되겠죠. 영국이 만든 이제 이 SSN 원자력 잠수함이 호주에 배치되고 2040년, 그러니까 앞으로 한 15년 정도죠. 2040년이 되면 호주에서 만든 원자력 잠수함이 배치되는 이제 그러한 스케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적어도 빨라도 이제 뭐 십몇 년 정도는 더 걸리는 이제 그러한 프로젝트였는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혼선을 빚어왔죠.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거의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 국방비를 늘려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GDP의 예전에는 2%였는데 지금은 3.5%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GDP의 2% 정도를 이제 국방비로 쓰고 있었으니까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어라고 이야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3.5%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호주는 이거 좀 곤란한데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 오커스 폐기라는 식으로 호주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런 오커스를 살려놓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호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국방비를 좀 더 쓰는 아마 이런 쪽으로 이제 결국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2021년 오커스 만들어지고 뭐 필라2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당시에 새 정상들은 모두 다 바뀌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차관 이 호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이제 할 일이 많습니다. 사실 뭐 이 미국이나 호주나 마찬가지로 다 제조업 국가, 특히 호주는 제조업 국가 아니죠. 광업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주에서는 예전에 자동차도 만들고 그다음에 정유 공장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은 다 문 닫고 철수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조업 기반이 상당히 약한데 이러한 여러 가지 첨단 제조업과 관련돼 있는 기반이 풍부하게 있어야 되는 원자력 잠수함을 과연 제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자력 잠수함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설비를 건설하고 그다음에 원자력 잠수함과 관련된 부품을 제작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원자력과 관련돼 있는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용접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2030년 앞으로 이제 5년 남았죠. 5년까지 최대 7만 명 정도의 용접과 관련되는 인력이 필요한데 이게 과연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용접 좀 경험이 있고 베테랑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이제 호주로 가는 아주 큰 문이 열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드니까 영어 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핵 잠수함을 실제로 설계, 운영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 이제 유지 보수를 해야 되니까요. 원자력 잠수함과 관련돼 있는 엔지니어 능력을 보유한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데는 영국 기준으로 보면 한 18년 정도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호주는 이미 늦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호주에서 원자력 잠수함 만든다는 건 좋은 이야기인데 이게 가능해? 라는 이야기가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총리 보좌진들이 커피숍에서 커피 먹다가 끄적끄적해서 나온 이야기 아니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영국과 미국이 오케이를 하고 지금 우리가 덤터기 쓴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호주 내부에서도 꽤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호주는 이 넓은 국토에 비해서 이 사람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값이 매우 비싼 그러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별로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고요. 그 중에서도 좁은 공간에서 이 덩치 큰 사람들이 모여 살아야 되는 이 잠수함은 상당히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런 재래식 잠수함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규모가 작습니다. 원자력 잠수함보다 당연히 사이즈가 작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잠수함 승조원들을 확보하고 이 노하우를 지키는데 지금 많은 애를 먹고 있어요. 좀 능숙해질만 하면은 예편해버리고 다른 데 가버리고 수상함으로 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호주 같은 경우에도 현재 850명 정도가 이제 잠수함 부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원자력 잠수함이 배치가 되면 2,300명으로 늘려야 됩니다. 2배 이상으로 지금 사이즈를 늘려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3,000명 정도 필요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갑자기 원자력 잠수함을 산다고 그래가지고 승조원까지 패키지로 어디서 팔려오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키울 것인가라는 고민도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 내부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실현 가능성이 낮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즉 지금 호주 해군의 잠수함 부대 같은 경우에는 영국 해군 출신의 퇴역 장교들로 어떻게 보면 힘겹게 버티고 있는데 과연 이게 될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호주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커집니다. 즉 원자력 잠수함 이전에 지금 원래 갖고 있는 재래식 잠수함을 새로 만드는 작업도 사실은 진행을 했어야 돼요. 왜? 원자력 잠수함이 새로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아무리 빨라도 15년 정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지금 낡아가고 있는 재래식 잠수함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빠르게 사업을 진행해서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재래식 잠수함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승조원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원자력 잠수함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원잠에 돈 쓰고 뭐 해야 될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때 되면은 별로 쓸모없는 이 재래식 잠수함은 필요 없어. 라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잠수함 부대에 대한 예산 지원이 줄고 있다라는 문제가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승조원들 같은 경우도 이거 여건이 별로 안 좋아라고 생각해서 이제 점점 더 빠르게 예편하는 이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게 호주의 내부적인 고민인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 잠수함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선 강국이니까 이게 쉽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렇게 간단히 볼 일은 아니라는 걸 호주의 사례를 보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잠수함을 운영하고 그러니까 원자력 잠수함을 실제로 조종하는 여러 가지 능력들 그 다음에 원자력 잠수함을 제대로 지휘, 통제할 수 있는 여러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한 여러 가지 물자들을 때에 맞춰서 보급하고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역량들 이런 거를 갖추는 것은 원자력 잠수함 한 척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잠수함 한 척을 누가 준다고 그래가지고 금방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자력 잠수함과 관련돼 있는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한 5,000명 정도는 상시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돼 있는 R&D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해결하고 설계할 수 있는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와 기계까지 포함하면은 한 5천 명 정도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막대한 인력을 유지해야만 이것이 가능한 그러한 것이 원자력 잠수함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럭저럭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영국만 해도 상당히 이러한 기반 인프라 그리고 인력들을 유지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인 거죠. 어쨌거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오커스와 더불어서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호주군 같은 경우는 미군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영국군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170명이 미 해군에 이런저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65명 같은 경우에는 미국 그 원자력 잠수함, 뭐 공격형 잠수함에 실제로 탑승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훈련을 지금 공동으로 이제 받고 있다. 그러니까 훈련을 넘어서 합동 근무라고 이제 표현할 정도입니다. 어쨌건 군인 문제는 어떻든 해결이 될 것 같은데 호주 내부적으로 봤을 때 보면 이 용접과 관련돼 있는 인력들 같은 경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이제 다시 한번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 재래식 잠수함과 관련돼 있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을 감안했을 때 호주에서 원자력 잠수함을 만든다는 것은 꿈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랑 같이 한다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라는 이제 참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거나 미국과 호주는 이런 히토류, 그다음에 오커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원래 좋은 관계였는데 더 좋은 관계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건 용접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해외 일자리 한번 호주에서 찾아보실 수 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대한민국한테도 뭔가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겠습니다만 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호주와 한국은 다르다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미국과의 어떤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과 호주의 정상회담 그리고 그 결과로 히토류와 원자력 잠수함과 관련된 나왔던 이야기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